안녕하세요. 퀴트레이닝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학교 시험 난이도 또는 수능 난이도가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어려운 경우와 쉬운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쪽이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험 난이도 어려운 게 좋으신가요? 쉬운 게 좋으신가요? 네. 전국에서 지금도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수능 대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수능 대비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 난이도가 높을 때가 좋나요? 낮을 때가 좋나요? 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좀 있겠지만,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아, 학생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뭐 등수가 안 나오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만 보죠. 점수는 잘 나오는데 등수는 남들도 잘 봤을 테니까 애매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찍은 애들이 좀 찍어서 잘 맞은 애들이 가끔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울상이고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쪽이 좋은지는 뭐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일반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학원 강사, 학원가의 입장에선 어떤 경우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 난이도가 높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정적인 강사 A, 그 다음에 많은 나이에 노하우가 경륜이 잘 쌓여 있는 B, 어떤 강사가 더 어트랙티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강사, 많은 강사. 뭐 나이를 딱 정해보자. 젊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것도 다 이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보시니까요. 자, 젊은 강사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강사. 많은 강사는 4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강사. 이렇게 10년 차이를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강사가 더 어트랙티브할까, 난이도가 높은 경우. 물론 실력 좋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대체로 이 경력을 제대로 쌓아놓은 경륜 있는 강사라고 치면은 요 네, 나이 많은 강사, 나이 많은 강사가 더 어트랙티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력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거꾸로 이게 연차랑 상관없이 경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당 시험에 대해서 경력이 많냐 적냐로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이 많은 강사가 왜 그러냐? 시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강의력과 컨텐츠, 노하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강의력은 별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자, 이 강의력을 높이려고 자, 이런저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고 계시죠. 자, 컨텐츠는 해당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텐츠라고 하면 별게 아니라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좀 다이렉티브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이 고등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려워요. 외고라고 해볼까요? 특정 외고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 문제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비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시중 문제에는 매치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직접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접 많이 만들수록 이게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높은지는 또 학교마다 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경력 많은 강사가 이거를 맡았을 때, 이 시험 난이도 높은 케이스를 맡았을 때 성과가 좀 더 나는 편입니다. 일반화를 100%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규 시장에 진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번에 지역을 옮겼다, 아니면은 내가 뭐 이번에 단과로 바꿔봤다 라고 했을 때, 시험 난이 일단 자기가 맡게 될 학교들의 시험 난이도를 한번 좀 봐주시고,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지 봤을 때 시험 난이도가 높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기존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시험 난이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요, 터줏대감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하우랑 학원 차원에서 막 노하우를 쌓은 학원들도 있고, 거기서 A 학교는 무조건 저 선생님 해가지고 자리가 잡혀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때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그 강사, 그 학원이랑 잘 나가는 그
지역을 잡은 그 A 학교를 잡은 강사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깨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시장 조사를 좀 해보시고 어느 학원에 이 학교 애들이 많은가, 또는 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보게 되는 대상자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를 보시고 그 학원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걸 파악하셨을 때, 이쪽에 선생님이 수업을 정말 잘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시장에서.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깨부실 수가 있어. 깨부신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갈 방법은 있습니다. 나만의 강의 매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저기 시험 문제가 너무, 지금 학교 시험 문제랑 진짜 똑같이 만들어줘. 저기는 문제집만 풀면, 저기서 나오는 시험 대비 교재만 풀면은 시험 대비가 돼 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거를 깨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깨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해당 학교의 출제 방침이 바뀌는 경우, 그래서 해당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훅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대체에서는 대표적인 게 휘문고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널뛰기를 뛴 경우들이 있어요. 3, 4년 주기로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일태 강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해당 시험을 아주 주도하고 있는 강사나 학원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접는 경우, 네, 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잠깐 쉬신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생겨야 그 빵꾸 난 인원들이 다른 학원으로 갈 수 있는 여력으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봤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으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경우로 가봅시다. 시험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당연히 젊은 나이에 A 강사랑 연륜이 많이 쌓인 B 강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젊은 강사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리의 싸움이고 아이들과의 소통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리. 이 일정 분량, 특히 교과서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유제 문제 정도, 정석의 유제 문제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양치기가 가능한 경우, 아이들을 강제로 머리에 쑤셔 박았을 때 점수가 나오는 게 가능한 경우가 됐을 때에는 이 양을 어떻게 아이들이 붙잡고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모두가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대비를 하면은 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서 세계관을 외우고 문법상 모국어를 열심히 하고 문제는 이그젠 포유 문제나 기타 등등 문제를 풀어. 그래갖고 이 분량만 애가 처리를 하면은 얘네들이 점수가 나와, 이게 확실해 라는 계산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젊은 선생님은 못 이깁니다. 일단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체력이 빠졌어요. 끝까지 애들 붙잡고 밤늦게까지 붙잡고 뭐 아침에도 부르고 해가지고 다다다닥 달달달달 볶아갖고 애가 점수가 나오게 만들어서 선생님 덕분에 공부해서 점수가 나왔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모두가 대체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아이들한테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나온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런 판에서는 자, 나도 열심히 관리하는데 옆에서도 열심히 관리해요. 같은 캐릭터끼리 부딪혀서. 그럼 우열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소통인데,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아이들과의 그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오는 강사 같은 경우는 대화도 잘 통하고 연예인 얘기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사회 이슈도 공통되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점을 갖는데, 이것도 또 똑같아. 옆 학원도 이렇게 해. 그럼 누가 더 친절하냐라고 합니다. 누가 더 친절하냐. 아니, 학생들도 고객인데 좀 더 친절한 데가 좋겠죠. 물론 이렇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달달달 볶아서 꽉 잡아주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체로 친절한 쪽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강사가 할 수 있는 건데, 강사가 할 수 있는 게 관리, 소통, 친절함. 여기에 강사가 일부 걸칠 수 있는 영역이 디자인입니다. 아이들의 교재 디자인 같은 경우. 자, 이런 교재 디자인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디자인이 좋은 교재랑 디자인이 나쁜 교재가 있는데 안에 컨텐츠, 텍스트는 똑같다고 쳐봅시다. 실질적인 효용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컨텐츠 안에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시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대치랑 목동 와보신 선생님들은 다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되게 노후화된 데가 많아요. 요새는 좀 바꾸고 있는 추세긴 한데, 시설 노후화돼갖고 이게 뭐야, 우리 부모님이 공부했던 그런 시설 같은 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컨텐츠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노후화돼도
다 노후화된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거꾸로 대치나 목동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방에 신도시급 지방이나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무슨 학원이 다 카페처럼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거기다가 그런 시설과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만 디퍼런스가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실 때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지역, 거기다가 학생들의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완전 극상위권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쪽은 관리, 소통, 친절함, 디자인 이쪽에 초점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원장님의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나이가 젊은 강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이런 시장에서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A 고등학교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데리고 있었어. 1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로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로 연결될 때쯤에 또 새로운 비슷한 컨셉을 가진 더 친절하고 더 관리 열심히 해주는 선생님이 옆에 생기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런 시험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최대한 시스템화 시켜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한테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얘네들은 A 단계에서 뭐 주고 B 단계에서 뭐 주고 C 단계에서 뭐 주고 D 단계에서 뭐 주고, 그 다음에 E 단계에서는 얘랑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 더 많은 강사를 집어넣고 더 밀착 관리를 하는 경우가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시험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요, 거기는 강사 위주로 강사의 실력과 어트랙티브한 매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자, 이쪽은 큰 대형 학원이나 학원 규모가 늘어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학원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학교를 타겟으로 하는가,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 있고 어떤 난이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해 보시고, 여기서도 두 개를 놨지만 젊은 나이에 A 강사, 많은 나이에 B 강사라고 놨지만 사실은 이거는 나와 내가 있는 내 포지션이 어느 쪽 포지션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랑 경쟁하는 옆 학원의 강사가 어떤 포지션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서 어느 쪽이 강점이고 어느 쪽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마 본인이 타겟으로 정말로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학생들이 어느 층인지도 어느 학교인지도 어떤 시험인지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수능이 난이도가 높을 때 수능 난이도가 높다 라고 하는 경우에 애들한테 가르칠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컨텐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있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쪽으로 전체 수요가 쏠리게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쉽다, 일부 요령으로 이 정도의, 뭐 요령 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자잘한 요령만 해서도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쪽이면, 아마 모든 수능 난이도가 모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인강만 살아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 15분 정도 됐네요. 자, 오늘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도 입에 안 붙네. 꼭 부탁드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 궁금하신 거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제작할 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댓글로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이런 거 궁금해요 얘기를 하시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분께서 강사가 쓰는 장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쓰고 있는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제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수업의 툴,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면 저도 나름 준비가 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교재 만드는 방식, 뭐 교재 안의 내용,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세미나 때
내신 강사의 교재에 관련돼 갖고 컨텐츠에 관련돼 갖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3시간 4시간짜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